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백신 공포 강조하는 언론 어저께도 백신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것들은 꼭 우리가 뉴스 내면 지들이 스스로 기레기라고 증빙을 한다. 네, KBS 김원장 기자가 기자협회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에 대한 확신과 의심 그리고 미신 우리 언론들의 백신 위험성 기사를 비판하면서 이 논리대로라면 올 4월 중순까지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는 3,486명이다. 미국은 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화이자 백신 맞고 몇천 명 사망이라는 큼지막한 기사 제목을 걸지 않는다. 4월 중순까지 미국인은 2억 1,000회의 백신을 접종했으니 이들 모두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해도 사망률은 0.0016%다. 그런데 우리 언론만 보면 백신 맞고 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덕분에 우리 국민 상당수는 전쟁터에 가는 마음가짐으로 백신을 맞고 있다. 프랑스가 발표한 백신 부작용 비율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0.55%, 화이자 0.16%, 모더나 0.11% 등 모두 1% 미만이었다. 증상도 대부분 경미했다. 하지만 우리 언론에선 과학적 통계 대신 사망이나 전신마비 같은 무서운 제목이 먼저 등장한다. 그렇죠. 불안감이 커진다. 불안감은 잘못된 여론으로 번지기 쉽다. 코로나 백신은 비 오는 날 야구장을 찾는 것처럼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막대한 기회비용이 따라온다. 참고로 독일의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메르켈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로 했던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은 그 전에 코로나에 확진됐다.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지네들이 굉장히 이제 트럼프 때는 그 보수적으로 딸딸 긁어 모아가지고 12,000명 죽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8,000명을 뺐죠. 9,000 몇백 명을 뺐어요. 왜? 이거는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라 일반 사망자들이 일이 넘어온 것 같다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1억 명 이상을 맞췄어요. 네. 뭐 2억 1,000회를 했으니까 뭐 두 번 2차 접종까지, 2차 접종까지 한 했다고 네. 치더라도 1억 명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확진자가 5월 4일 기준으로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부작용 사례로 죽었다는 게 3,400명인데 1억 명에서 이제 3,400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그냥 0.03%일 수 있는데 두 번 맞았을 때문에 그걸 이제 배수를 해서 0.0016으로 나온 건데 이게 몇만 분의 1이야. 10만 분의 1이 안 되는 수치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부작용 사례들은 계속 신고는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 연관관계가 증빙돼서 부작용 사례로 사망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간호사분 한 분 뭐 사경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사망자들 때문에 백신 부작용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포털 보면은 꼭 그게 일면에 올라옵니다. 뭐 꼭 일면 하루에 오늘도 하나씩 있어요. 올라와요. 오늘도 있어요. 뭐- 50대 의사가 멀쩡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이게 제목에 붙어 있는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례가 없으면 캐나다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또 일면에 올려놓거든요.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캐나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또 인증을 했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그 어린이들 나이 어린 어린이들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겠다고 제일 먼저 발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40, 50대 돌연사 확률이 세계 1위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돌연사하는 확률이 우리나라 그렇죠. 세계 이렇게 빡센 나라에서 사는 게 대한민국 국민인 건데 네. 지금 어떻게 해서든 멀쩡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백신 맞았는지 확인하고 백신 피해자를 직계하게 생긴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 못 맞는다고 그러니까. 백신 안 나죠 국민들 다 죽는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맞는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랬는데 그 전에 더 생각해 보면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다 맞았는데 그때는 영국이 다 맞아서 뭐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이랬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가지고 오니까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이러고 있고 이거 미국에서 모더나 맞고 모더나 이게 또 화이자 이상하다
이거 어떡하란 소리 도대체. 그래서 미국이고 어디고 뭐 이스라엘이고 사실상 그 백신으로 갖고 면역 확보 못했어요. 아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런 기사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가 사실 TVN 강원교통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연결하거든요. 어제 이제 그 주제나 원고를 제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스라엘 백신 상황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이걸로 만약에 문제가 돼서 잘리면 뭐 잘려야지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작심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언론이 이스라엘 부럽다, 일상으로 돌아갔다 뭐 이딴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그거는 진짜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래서 그거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 방역 실패했다라는 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가져오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이러면서 제가 다 까발렸어요. 다 까발렸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진행자분이 당황을 하시죠. 근데 난 모르겠다. 난 얘기해버리겠다. 이제 곧 잘리겠네. 점점 문하나가 저 송작가 TV에 이제 연금 방송으로 묻혀오려고 올인하시려고. 네. 스스로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이제 부속 방송을 끊어내고 있네 지금. 아니 근데 굳이.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니 이것 때문에 뭐 잘리면 너 문재인 정권 아래에 사는데 내가 이걸로 날 잘라?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이랬는데 사실은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언론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방증이거든요. 그리고 김원장 기자가 여기 제가 안 쓴 게 있는데 특히 백신 맞고 사망, 백신 맞고 반신마비 기사를 연일 생산하는 우리 언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경구 피임약이 혈전증을 일으킬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는 과학자들의 발표는 인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망과 전신마비를 제목으로 뽑는 우리 언론은 정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사나 논설을 내놓지 않는다. 고소당하거든. 예. 이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냥 죽었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겁만 주는 거야. 이거 맞아서 죽는데 이거 맞으면 막 사람 목숨이 위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맞지만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재가 노리고 있거든 지금 조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다 이렇게 말을 또 못하는 거야 또. 그냥 백신 맞았는데 죽었다더라. 이거 끝이에요. 그거를 매일매일 올려놓고 있어 기사에다가. 근데 가면 갈수록 노쇼율이 떨어진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대기도 엄청나고 사실 노쇼가 돼야지 대기자들이 맞는데 지금 대기들도 그렇죠. 엄청난데 대기자들도 못 맞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웃기는 언론의 행태들이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꼴을 못 보겠다. 그렇죠. 우리 서민들이 똑똑해지고 서민들이 부자 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일부 기득권 하는 짓거리들의 어떤 그 이거는 행태인 거예요. 기득권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국민의힘 선거운동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얘들은 계속 이런 기사만 써내고 있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이제 털을 포함한 마스크 재료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나갈 방송 예고를 하나 해드리자면 동백전사, 동아시아 백년 정쟁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원군 관련된 얘기를 이번 주에 녹화를 떴어요. 녹화를 뜨면서 토요일 날 나갈 방송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원군 정책의 실패 사례들을 몇 가지를 봤습니다. 대부분 쇄국 정책만 얘기를 하는데요. 쇄국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개혁의 실패. 개혁 시스템의 실패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그 무지함, 무능함이었어요. 세 번째는 언론 개혁의 실패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언론 개혁이 쇄국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어.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언론 개혁의 실패가 결과적으로 대원군의 개혁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아. 그 당시 언론은 뭐였냐? 이른바 유림이라고 불리는 지방 사학자들, 성리학들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단체로 모여갖고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일종의 언론 형태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뚝하면 상소 올리고 단체로 쫓아와갖고 그치. 절하고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러고 흰옷 입고 다 앉아가지고 그렇지. 기 맞으면서 아니되옵니다. 이러고 상소 수백 개씩 올리고 풍양조 씨를 중전으로 앉혀서는 아니돼 뭐 이런 아니 쥐들이 왕이 결혼하겠다는데 그걸 왜 지들 맘대로 아무튼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서원에 들어가는 너무 많이 스포라는데 서원에 들어가는 지원을 다 끊어가지고 토요일 나간다면서 토요일 나가는 거야. 왜 이러시는 지금 거죠? 다 얘기하시면 아니 왜냐면 그때 안 들을까봐. 그랬더니 걔들이 어떻게 됐냐? 서원철폐를 했더니 걔들이 조선조 말에 일배가 돼버린 거야. 우리 언론 있잖아요. 이거 섣부르게 개혁한다 그래갖고 언론사 통폐업하고 기자들 쫓아내잖아요. 이 새끼들 다 일배로 다시 재생됩니다. 근데 왜 정도전이 사실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이유가 고려 말이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진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저 귀족, 호족들의 저 극악무도한 행태가 극에 달해서 그걸 개혁해 보자고 정말 머리를 엄청 그분도 천재시니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가지고 조선의 나라를 건국했는데 결론은 그거네요. 그렇게 처음에 그 뜻으로 만들어진 나라라 할지라도 중간에 제대로 된 견제, 특히나 목소리를 주로 내는 것들,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들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지 못하면 똑같은 꼴이 난다. 맞습니다. 네. 시민의 이야기,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야기를 지도자와 또는 지도자를 주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로가 끊기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지부진한 개혁의 어떤 전진이 안 보이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왔는데도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게 이 언론 때문에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뼈저리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역사를 통해서도 내가 그 연관성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네. 피터팬님이 그때 아니되옵니다가 기레기로 환생한 거 아닐까? 이 새끼들은 뭘 해도 아니 된대. 왕이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일단 어느 쪽으로 가기만 하면 아니 된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무조건 안 돼. 맞다.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구나 또.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언론이 네. 이 조선조에도 등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와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 야 진짜 센스가.